안녕하세요. 가톨릭 서울선물병원 심장내과 김진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충격을 받는 일이 있을 때 쇼크를 받았다라는 표현들 많이들 하시죠.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맞상 쇼크, 이 중에서도 시민성 쇼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만 다양한 원인의 3명의 시민성 쇼크 환자분이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여 가족분들과 면담을 시행하였는데 환자분의 진단만은 시민성 쇼크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 그게 무슨 병인데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망률 50% 육박하는 무서운 질환인 시민성 쇼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친구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심근경색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시민성 쇼크가 동반되어 아주 위중하시다고 해요. 심근경색은 많이 들어봤는데 시민성 쇼크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시민성 쇼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심장에서 피가 펌프질이 안 되니 간이나 콩팥, 뇌와 같은 아주 중요한 잔디로 혈액이 통하지 못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강한 심장은 쉬지 않고 뛰면서 1분에 40ml의 피를 뿜을 수 있는데 내뿜을 수 있는 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주요 잔디에 피가 통하지 못한다면 뇌나 콩팥, 간과 같은 주요 잔디가 제대로 진행을 못하게 되겠죠. 따라서 중환자실 치료가 필수인 내과적인 응급 상황을 뜻합니다. 최근 약품이라는 장치의 사용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사망률 50% 육박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성 쇼크는 심근경색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것인가요? 어디 보여드리는 그림에서와 같이 반상동맥이 막히면 이제 그 아래로 피가 통하지 않으니 심장 근육에 괴사가 발생합니다. 괴사가 온 심장 근육은 예전처럼 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심장에서 뿜어져 나가는 혈류가 예전보다 줄어들게 되면서 다양한 장기에 피가 통하지 않는 시민성 쇼크가 발생합니다. 이 말은 쇼크 중에서도 심장이 원인이다 라는 뜻이죠. 이 시민성 쇼크의 원인의 절반 정도가 심근경색입니다. 그다음에 심근경색 이외에도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인 심근염, 심실빅맥과 같은 심환적인 부정맥, 대동맥 박리, 또한 중증 심부전과 같이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는 능력이 떨어진 모든 상태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낮으면 다 시민성 쇼크라고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0대에서 20대 시절에 혈압이 낮다는 말씀 들어보신 분 없으신가요? 저도 20대에는 수축기 혈압이 90대 정도로 100이 넘지 않았고 그렇게 아무 병이 없어도 혈압이 낮고 낮게 수정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심부전으로 약물수를 받는 환자들 중에서 수축기 혈압이 80에서 90 정도로 낮지만 어지러운 증상도 없고 주요 잔디로 관류 저하 소전도 없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혈압이 낮다고만 해서 시민성 쇼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성 쇼크의 전이는 수축기 혈압이 90mm 머칠 미만이거나 90mm 머칠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리는 약물의 투여가 필요하면서 동시에 뇌나 간이나 콩팥과 같은 주요 잔디로의 혈류가 통하지 않는 소전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요 장기로의 관류 저하 소견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심장에서 내뿜는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뇌나 콩팥, 간과 같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잔디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각 잔디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의 혈류가 충분히 가지 못하니 얼굴이 창백하고 불안해하고 식은땀도 흘리고 심한 경우에는 의식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뇌 MRI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영구적인 뇌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얘는 시민성 쇼크에서 회복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콩팥에 혈류가 공급되지 못하며 소변이 나오지 않고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하게 됩니다.
간에 현록 분비되지 못하면 AST, AS를 많이들 알고 계시는 간수치가 올라가고 황달이 발생하며 알부민이 떨어지고 혈액 응고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민성 쇼크 환자가 위중한 상태에 빠지게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시민성 쇼크는 5단계를 분류할 수 있고 각 단계별로 신체 검사 소견, 생화학적 표지자, 현역학적 3가지 기준에 따라 현대 쇼크는 아니지만 위험도가 있는 A단계부터 조직의 관류 저하가 매우 심한 1단계까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관류 저하가 심하지 않을 때, 처음 진단됐을 때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성 쇼크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시민성 쇼크의 원인은 다양하고 환자가 매우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원인을 찾는 검사로는 심장 초음파가 핵심이며 가장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CT나 MRI와 같은 검사와 달리 현대 심장 옆에서 바로 검사가 가능하고 심장의 해부학적인 구조, 심장이 잘 펌프하는지 혈액학적 상태의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민성 쇼크에서 필수적인 검사 방법이며 심민성 쇼크가 진단되면 신속하게 바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심근 전색으로 인한 심민성 쇼크 환자의 경우 심근 전색의 일반적인 치료, 즉 심근 전색을 유발한 막혀있는 관상동맥을 뚫는 치료를 하는 것과 동시에 전신의 적절한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 즉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수액을 투여하고 혈압을 올리는 약물을 투여하여야 합니다. 혈압을 올려주는 약물을 투여한 이후에 혈압이 안정화되면 환자의 조직 관리가 적당한지 평가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혈관 수축제나 간심제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시민성 쇼크 환자의 경우에는 3가지 이상의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용량의 혈관 수축제나 간심제의 사용은 부전맥이나 만추 순환 장애와 같은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가능한 최소 용량으로 최단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만추 순환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는 혈관 수축제가 말 그대로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만초 혈관을 수축하게 해서 손끝 밖으로 가는 만초로 가는 혈류량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제의 사용으로도 적절한 혈압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조직의 지대적 순환 보조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약 70%의 환자에서 아래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폐에 물이 차는 폐 부종이 관찰될 수 있으며 90% 이상 10명 중에 9명 이상의 환자가 적절한 한소 포화를 유지하기 위해 인공호흡 등을 통한 지대 환자를 필요로 합니다. 심장이 안 좋으면 폐 부종이 생기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몸속의 수분량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폐만 그렇게 폐 부종이 많이 발생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자심실을 펌프질을 해서 자심실에서 대동맥 피가 나가야 되는 건데 자심실이 갑자기 펌프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심실에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피는 있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자심실 압력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자심방으로 자심실 피가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 자심방에 압력이 올라가고 자심방하고 연결된 건 폐전맥이에요. 폐전맥에 압력이 올라가고 폐전맥에 압력이 올라가니 폐묘쇄혈관에 압력이 올라가고 그런데 폐묘쇄혈관에서 수분이 유출되는 거예요. 폐 쪽으로. 그러면서 폐부종이 잘 와요. 친구 아버지도 중증 시민성 쇼크로 진단받고 심장의 펌프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서 에크모라는 장치를 적용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에크모는 무엇인가요? 이 장치를 적용하면 시민성 쇼크를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인공호흡기나 투석 기제에 비해서 에크모라는 장치는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 또는 폐의 기능을 일부 대신할 수 있는 이동이 가능한 일종의 인공 심폐지입니다. 의학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분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전공의를 하던 시절 유명했던 MBC 드라마의 뉴하트에도 에크모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삼성 골든 회장 때에서
심근 전색이 쓰러졌을 때에 당시 시행되었던 치료에 대한 설명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때에도 심장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서 에트모를 사용했었습니다. 다음 해에 메르스가 유행하였죠. 이때 인공호흡기 치료에도 저산소증이 호전되지 않는 중증 급성호흡부전 환자에게도 에트모 장치를 적용하여 치료하였습니다. 이때 이후로 에트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크모는 심장뿐만 아니고 심장과 폐 기능의 환자에 떨어져 있어서 기존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심인성 쇼크 혹은 인공호흡기만으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중증 급성 호흡부전 상태의 환자에게 혈액을 체외로 순환시켜서 심장 또는 폐 기능을 일부 대신해주는 체외순환 장치입니다. 심민성 쇼크에서 심장 기능의 회복을 도와주고 심장 이식을 받은 때까지 생존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심폐기능 지지가 필요한 비심장성 질환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에크모 자체가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2019년에 한 저명한 논문에 나왔던 질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심민성 쇼크, 심전지 등에서 당장 환자의 혈압을 유지하고 주요 잔주류의 적절한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 에크모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제 에크모를 한 이후에 환자 본인의 심장이 좋아지거나 심장 또는 심폐 이식을 받거나 좌심실 보조 장치와 같은 수술을 받은 때까지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질환이지만 제가 전임을 하던 시절과 비교하여 볼 때 심민성 쇼크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에크모를 적용하고 심민성 쇼크를 진단받은 초기부터 이제 환자를 살려보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소하지만 무서운 심장병, 심민성 쇼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